당신의 주변에 혹은 어쩌면 당신 자신의 내면에 유난히 조용하고 때로는 차갑고 다가가기 어려운 섬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웃고 떠드는 자리에서도 그 사람은 마치 투명한 유리벽을 사이에 둔 채 홀로 다른 세상에 있는 듯 보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깊은 눈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표정, 그리고 꼭 필요한 말 외에는 아끼는 그 침묵. 우리는 종종 그런 사람들을 보며 섣부른 판단을 내리곤 합니다. 무관심하다거나 전기 없다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를 가졌을 것이라고. 하지만 만약 그들의 그 견고해 보이는 침묵과 거리가 사실은 무감각함의 증거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것을 느끼고 너무나 깊이 상처받은 영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입은 마지막 갑옷이라면 어떨까요? 그들의 차가움이 사실은 모든 온기를 빼앗기고 남은 절망적인 추위의 다른 이름이라면, 그리고 그들의 거리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상처받지도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도 않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라면 말입니다. 너무 많은 폭풍우를 겪은 배가 항구에 닿아 닻을 내리듯, 너무 많은 전쟁을 치른 병사가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성벽 안으로 숨어들듯 삶에서 너무 많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으로 숨어듭니다. 그들의 침묵은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과 흘리지 못한 눈물들과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의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폭풍이 휩쓸고 간 뒤에 위태로운 정적과 같습니다. 한평생 인간 영혼의 가장 어두운 심연까지 탐험했던 한 위대한 정신의 탐험가는 말했습니다.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종종 그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일부를 영원히 죽게 만들 수 있다고. 그리고 한 번 죽은 영혼의 부분은 다시 살아나기를 극도로 두려워한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상처 입은 영혼들의 내면 풍경 속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비판이나 분석의 날카로운 메스가 아니라 이해와 연민의 따뜻한 손길로. 그들이 왜 그렇게 조용해질 수밖에 없었는지, 왜 세상과 자신 사이에 벽을 세워야만 했는지, 그 슬프고도 절박했던 이유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이 오해했던 누군가를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혹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당신 자신의 아픔을 비로소 마주하고 보듬어 안게 되는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의 언어는 소리가 아니라 침묵입니다. 이제 그 고요한 침묵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볼 시간입니다. 삶에서 너무 많은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보이는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과도한 공감 능력이 완전히 소진되어 버렸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매우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차갑고 무관심해 보이는 그들이 사실은 과거에 누구보다 뜨겁게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고 그 아픔을 자기 것처럼 느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치 경계선이 없는 스펀지처럼 주변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 분노와 불안을 그대로 흡수하며 살아왔습니다. 친구의 눈물에 함께 밤을 새워 울어주고 가족의 걱정에 내 일처럼 가슴 졸이며, 심지어는 드라마 속 주인공의 비극에도 깊이 몰입해 며칠을 앓곤 했습니다. 그들에게 공감은 선택이 아니라 본능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마치 내 몸의 일부가 아픈데 모른 척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공감 능력은 그들을 좋은 사람, 전기 많은 사람, 이해심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는 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는 것에 익숙했지만 받는 것에는 서툴렀고 다른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는 동안 정작 자신의 마음속에 쌓이는 쓰레기들은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마음을 주면 상대방도 언젠가는 알아줄 것이라고. 내가 이만큼 희생하면 그들도 나를 소중히 여겨줄 것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종종 그 믿음을 배신했습니다. 그들의 깊은 공감과 헌신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고 때로는 이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마음을 다해 위로해 주었던 친구는 정작 내가 힘들 때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모든 것을 바쳐 사랑했던 연인은 아무렇지 않게 배신의 상처를 안겨주었으며 헌신했던 가족들은 그 희생을 알아주기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한 번, 두 번 셀 수 없이 반복되면서 그들의 내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끊임없이 물을 퍼내기만 하던 우물이 마침내 바닥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들의 공감 능력의 샘이 완전히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감정에 내 에너지를 내어줄 힘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의 하소연을 듣는 것이 극심한 피로감으로 느껴지고 타인의 슬픔에 이전처럼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그들은 깊은 혼란과 죄책감에 빠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내가 전기 메마른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렸나? 라며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자기 방어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외부의 감정에 휘둘려 나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심장이 스스로를 얼어붙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무관심해 보이는 태도는 사실 더 이상은 상처받을 수 없습니다. 제발 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 외치는 소리 없는 절규입니다. 그들은 공감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공감의 스위치를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내려버린 것입니다. 너무 뜨거워서 모든 것을 태워버릴 뻔한 후에야, 제가 되어버린 자신을 발견한 후에야 비로소 차가워지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의 외부로 드러나는 모습, 즉 페르소나가 더 이상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한 가면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숨기기 위한 철저한 방어벽으로 기능한다는 점입니다. 정신분석의 선구자들은 사회생활을 위해 우리가 쓰는 사회적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페르소나를 이용해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으려 노력합니다. 친절한 모습, 유능한 모습, 쾌활한 모습 등을 연기하며 어떻게든 이 세상에 잘 적응하고 사랑받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깊은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페르소나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들에게 페르소나는 더 이상 매력적인 나를 보여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상처받은 진짜 나를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기 위한 위장막이자 보호장비입니다. 그들이 선택하는 페르소나는 종종 지나치게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모습이거나 혹은 정반대로 아무도 쉽게 다가올 수 없는 차갑고 냉소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그들은 무리의 배경 속으로 완전히 스며들어 자신의 존재감을 지우려 합니다. 튀는 의견을 내지 않고 먼저 말을 거는 법도 없으며 그저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자신의 역할만 수행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에너지도 소모하고 싶지 않다는 일종의 심리적 은둔 상태입니다. 후자의 경우 그들은 의도적으로 날카롭고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모든 것에 무관심한 듯한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없으니 당신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마시오 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온몸으로 발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페르소나는 겉보기에는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동일합니다. 바로 타인과의 깊은 정서적 교류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타인과의 관계는 더 이상 기쁨과 위로의 원천이 아니라 잠재적인 위험 요소일 뿐입니다. 언제 또다시 나의 경계를 침범하고 상처를 줄지 모르는 미지의 위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에게도 자신의 속내를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날씨 이야기나 사회적 이슈 같은 피상적인 대화는 얼마든지 나눌 수 있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과거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들은 마치 셔터를 내리듯 입을 닫아버리거나 교묘하게 화제를 돌려버립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믿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다가 상처받게 될 연약한 자신을 그들은 더 이상 감당할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페르소나를 방어벽으로 사용하는 삶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는 안전할 수 있지만 그 대가로 스스로를 고독이라는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들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언제나 혼자이며 누구와도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가면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나는 점점 더 외로워지고 세상과의 거리감은 더욱 깊어집니다. 세 번째 특징은 믿음이라는 행위 자체가 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신뢰는 인간관계의 기초이자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심리적 자산입니다. 우리는 의자를 믿고 몸을 맡기고 의사를 믿고 치료를 받으며 친구를 믿고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배신과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믿음은 더 이상 안전한 토대가 아니라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위태로운 절벽과 같습니다. 그들의 과거 경험은 그들에게 끔찍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믿는 만큼 상처받는다. 마음을 다 주면 결국 버림받는다. 이 교훈은 그들의 무의식에 깊이 새겨져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극도로 주저하게 만듭니다. 누군가가 그들에게 따뜻한 호의를 베풀면 그들은 감사함보다 의심을 먼저 느낍니다. 이 사람은 왜 나에게 잘해주지 원하는 게 뭘까라며 상대방의 의도를 분석하고 경계합니다. 칭찬을 들어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건 진심이 아닐 거야. 예의상 하는 말이겠지. 라며 그 의미를 축소해버립니다. 이것은 그들이 부정적이거나 삐뚤어져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끓는 물에 손을 대어본 사람이 다시는 뜨거운 주전자에 손을 대려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지극히 본능적인 자기 보호 반응입니다. 그들의 무의식은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위험해. 저 사람도 예전에 그 사람처럼 너를 실망시키고 상처 줄지 몰라. 그러니 처음부터 마음을 주지 마. 기대를 하지 마. 그래서 그들은 관계의 초반부터 의식적으로 거리를 둡니다. 상대방이 다가오려 하면 한 발짝 물러서고 관계가 깊어지려는 낌새가 보이면 일부러 쌀쌀맞게 굴거나 연락을 끊어버리는 식의 관계 파괴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싫어서가 아니라 관계가 깊어졌을 때 받게 될지도 모르는 상처가 너무나 두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떠나갈 사람이라면 정이 더 깊어지기 전에 내가 먼저 밀어내는 편이 덜 아프다는 비극적인 계산이 그들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사랑이나 연애는 더욱더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들은 사랑을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사랑을 파괴적인 힘으로 인식합니다.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상대에게 완전히 노출하고 나의 행복과 불행을 그 사람의 손에 맡기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처 입은 영혼에게는 목숨을 건 도박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랑이 시작되려는 순간에 도망치거나 혹은 사랑을 하면서도 결코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언제나 마음의 일부는 닫아둔 채 상대방을 끊임없이 시험하며 자신의 두려움을 확인하려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결국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어 관계를 끝내게 만들고 그들은 거봐 역시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었어. 모두들 결국 나를 떠나가 라며 자신의 비극적인 신념을 다시 한번 강화하게 됩니다. 이것은 스스로의 예언을 실현시키는 슬픈 덫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그들의 사랑과 애정 표현 방식이 마치 언제든 떠날 준비를 마친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 모든 심리적 장벽을 뚫고 누군가와 깊은 관계, 예를 들어 연인이나 부부 관계를 맺게 되더라도 그 관계는 어딘가 모르게 위태롭고 불안정한 느낌을 줍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 헌신의 이면에는 항상 이 관계는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깊은 체념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거나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서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나치게 독립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고 아파도 아프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배려해서라기보다는 나의 약한 모습을 보였다가 거절당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반응을 보게 될까봐 두려워서입니다. 또한 나의 모든 것을 상대에게 의지했다가 그가 떠나버렸을 때 혼자 남겨질 내가 감당해야 할 고통이 너무나 클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언제나 플랜 B를 준비합니다. 즉, 이 관계가 끝나더라도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심리적, 물리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모든 것을 공유하기보다는 자신만의 비상금을 따로 관리하거나 자신의 모든 친구 관계나 사생활을 공개하지 않고 일부는 비밀로 남겨두는 식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가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려는 생존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그래서 뜨겁고 열정적이기보다는 조용하고 관조적인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상대방과 함께 있는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지만 미래에 대한 맹목적인 약속이나 기대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들에게 행복은 붙잡아 두어야 할 영원한 소유물이 아니라 언젠가는 사라질지 모르는 잠시 동안의 선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복한 순간에도 완전히 그 행복에 취하지 못하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항상 그 행복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별의 순간이 닥쳤을 때 그들은 생각보다 담담하고 침착한 모습을 보여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매달리거나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조용히 상황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길을 갑니다. 이것은 그들이 상처받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별의 순간을 너무나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예행 연습해왔기 때문입니다. 올 것이 왔다고,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이미 준비해둔 갑옷을 꺼내 입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지만 겉으로는 잔잔한 호수처럼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너무 많은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랑하고 이별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의 등 뒤에는 언제나 미리 쌓둔
작은 짐 가방 하나가 놓여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그들 곁에 머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가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라면 나는 어떻게 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그들을 고치려 하거나 변화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부정적이니? 좀 더 마음을 열어봐. 과거는 잊고 현재를 살아. 와 같은 성급한 조언들은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들의 상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뿐이며 그들을 더욱 깊은 자기 혐오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들은 이미 수백 수천 번 스스로에게 그런 말을 해왔습니다. 그들이 원하지 않아서 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없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판단 없는 수용입니다. 그들의 침묵을, 거리를, 차가움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할 준비가 될 때까지 그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것, 함께 차를 마시며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봐 주는 것, 네가 어떤 모습이든 나는 네 곁에 있을 거야 라는 신뢰를 말 대신 행동으로 꾸준함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그들의 얼어붙은 마음에 작은 온기를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들의 성벽 주위를 맴돌며 문을 열라고 소리치는 대신 성벽 아래 조용히 모닥불을 피워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 온기가 그리워 성벽 안의 사람이 아주 작은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이야기라면 치유의 첫걸음은 자기 자신을 향한 깊은 연민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지켜준 그 갑옷과 성벽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 차가움과 거리가 없었다면 당신의 영혼은 이미 산산조각 났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방어 기제는 당신을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당신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온 충직한 수호자였습니다. 이제는 그 수호자에게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말해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부터 당신 자신에게 안전한 경험을 선물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당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단 한 사람에게 당신의 아주 작은 감정 하나를 이야기해 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조금 우울했어. 와 같이. 그리고 상대방이 당신의 감정을 비난하지 않고 받아들여주는 그 경험을 온전히 느껴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두려움과는 달리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은 안전하다는 것을 몸으로 마음으로 세포 하나하나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작고 안전한 경험들이 쌓여갈 때 당신의 무의식에 깊이 새겨졌던 세상은 위험한 곳이다라는 낡은 지도는 세상에는 안전한 곳도 있다는 새로운 지도로 서서히 바뀌어갈 것입니다. 치유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얼어붙은 강이 봄볕에 아주 조금씩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다그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충분히 애써 왔습니다. 이제는 그저 당신의 상처 입은 내면 아이의 손을 잡고 따뜻한 햇살이 드는 창가에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그 고요한 침묵과 깊은 상처 속에는 다른 사람은 감히 가질 수 없는 삶에 대한 깊은 통찰과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언젠가 당신의 겨울이 끝나고 그 상처 위에 새로운 싹이 돋아날 때 당신은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다른 상처 입은 영혼들을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깊고
밝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